대부분 구급차를 타면 곧장 병원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 환자한테 적합한 병원을 한 번에 찾아주는 시스템이 있을 법도 한데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의사 수가 많이 적은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응급실에는 그렇게 아프지 않은 경증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고 앞으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불구가 되어도 제대로 바뀌는 건 없겠구나. 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싶어도 인근 모든 병원에 모든 병상이 다 차 있다면 병실도 중환자실도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데요. 자리가 없어서 다 대기하고 있거든요. 응급실 의료진도 받기 싫으니까 안 받아가 아니라 병상이 없고 받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죽어가는 환자면은 우리가 구급차에 올라타서라도 구하겠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이제 핸드폰도 하고 의식 차림체 보호자랑 얘기하고 있는 환자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인 환자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 환자가 들어오긴 하는데 그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토비아스 셰퍼시라는 그 총책임자가 한 3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약간 대학병원 응급실이 맞나? 정말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었어요. 일단 초료실에 베드가 딱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3개 베드 중에서 한 베드에만 환자가 있었고 나머지 베드 2개는 아예 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쏠리는 흐름을 차단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응급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태 환자, 뇌졸중이라든지 심정지, 아니면 화상, 또 절단 이런 환자들은 대학병원 응급실, 폐렴이라든지 맹장염 환자 이런 환자들은 입원실이 있는 2차 응급실로 가고 그것보다 더 상태가 좀 더 괜찮은 환자, 감기 환자는 너무 고열이 난다든지 그런 경증 환자들을 동네에 있는 의원이 당번을 짜서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이제 철저하게 나누기 때문에 응급구조사가 이제 응급 환자가 발생한 지점에 가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면 이 환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중앙구조관리국이 직접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고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가정병원이라든지 그런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인도를 하는 게 이제 독일의 중경증 환자 분류 시스템입니다. 이게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 같거든요. 그냥 덜 아픈 사람이랑 많이 아픈 사람을 구분을 해서 중증 환자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응급의료 자원을 공급을 해주면 되는 건데 왜 안 되는 건지 좀. 올해 5월 국민의힘과 정부는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대책은 벌써 5년 전이죠.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 제3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한 대책이었던 거죠. 대기 줄이 굉장히 길고요. 119 구급대가 싣고 온 환자들을 이제 들것에 누운 채로 기다리라고 복도에 아예 선을 그려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캐나다에서 만난 사람들이 응급의료 체계를 취재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다들 처음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 응급실 너무 불편하다.
근데 한국의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다 깜짝 놀라요. 캐나다에서는 경증 환자는 그렇게 여러 시간 기다리는 게 당연하지만 중증 환자는 바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상식이거든요. 당연히 불만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내가 경증일 때 조금 덜 아플 때 더 아픈 사람을 위해 순서를 양보하면 내가 정말 죽고 사는 경계에 있을 때 빨리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 응급실의 의료진들이나 응급구조사분들이 환자에게 당신은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지금 응급실에 오기보다 좀 작은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면 이제 민원이나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119 구급대가 출동했더니 이제 나 샤워 중이니까 30분 있다 와라라고 한 환자한테 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안내한 구급대원이 소방청에서 징계를 받았다라는. 그런 식으로 구급대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가자는 대로 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집으로 돌려보낸 이후에 결과가 나빠졌을 때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내가 응급실을 찾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좀 이제 절대 다수가 편한 의료 시스템을 갖춘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 편리함을 잃고 싶지는 않은 게 당연히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 목숨보다 사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정말 지금 치료를 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환자를 살리는 일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저를 포함한 시민들의 인식이 잘 자리 잡혀야 되는 것 같아요.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송을 좀 제한해야 된다는 부분이 강제적으로 쉽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시스템 도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송파 잠실구급대원이고요. 68세 남자분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도 안 되지. 국립중앙은 너 했다 그랬고 전화 안 받은데 내가 다시 한번. 동의도 안 되면 가장 큰 문제는 119 구급대원이 여전히 계속 전화를 돌려가면서 병원을 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구급대원이 현재 이 환자를 어느 병원에 이송을 해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까지 응급의료 체계를 IT 기술을 활용해서 개선하려는 시도가 10번 넘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전부 다 비슷한 이유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폐기되거나 시범 사업만 하고 종료되기를 반복됐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게 가장 주요한 반응인 것 같아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송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응급실에 병상도 조금 모자라고 의료진도 충분하지 않은데 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한 중환자가 오면 그 시스템 상으로는 병상도 남아있다고 뜨고 의료진도 있다고 뜨지만 그 응급실을 잠깐 셧다운 시키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일단 그런 자율성이 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선 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었고, 두 번째는 환자의 전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중증 응급 환자를 365일 24시간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떤 전문 의료진이 필요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환자는 수용을 할 때부터 이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야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는 바로 그 전원 단계가 동맥경화처럼 꽉 막혀 있습니다. 전원 보낼 병원을 찾느라 응급실 의료진이 전화통 붙들고 수십 통 전화를 해야 되고, 여기서 발생되는 세 번째 문제가 소송의 위험입니다. 최종 치료의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일단 급한 응급처치부터 하고 받아줄게 했는데 최종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은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너네 최종 치료도 할 수 없는데 왜 받았냐라고 오히려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못 받는다고 무조건 받으라면 어떡하느냐. 물론 그 말도 맞죠. 아니 2차 배우 진료가 좀 안 되는데 무조건 응급실에서 어떡하냐 하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응급 환자고 지금 당장 사경을 헤매는데 그럼 차 안에서 죽어, 구급 차 안에서 죽으란 말이냐. 일단 의사를 만나고 응급 처치를 하고 다음 병원으로 가는 게 순서지. 의사가 없고 뭐 안 된다고 안 받아주면 의사 얼굴도 못 보고 구급차 안에서 지금 사망하는 사례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게 이 국민들의 감정이지 않습니까?
일선 119 구급대원들은 이런 시스템을 이제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반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면 도입됐을 때 과연 이제 이게 119 구급대나 소방청 입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다. 응급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모든 병원과 공유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이제 119 구급대가 해당 응급 환자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모든 이제 판단이 정확했는지도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환자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잘못되면 이 환자를 처음에 제대로 평가했는지 그리고 이송할 병원을 제대로 선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119 상황실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서 병원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고명하신 교수님들과 원장님들의 여러 말씀을 듣다 보니 살짝 열이 받아 있었나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적 논리 전개와 공급자 중심의 의사소통에 요즘 많이 질려 있었습니다. 응급질환을 상시 앓고 있는 유병자는 없습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국민 5명 중 1명만이 1년에 한 번 응급실에 갑니다. 응급의료가 응급환자를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할 수 있는 이용 경험자는 응급의료를 받기 전에 받다가 받은 후에 죽거나 불구가 되어 입을 열지 못합니다. 대구에서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한 한 여학생이 159분 동안 병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정부에서 있었고 그 시점은 내년 1월이었는데 진척이 생각만큼 잘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의 결단이 정부가 키를 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지지부진했던 게 결국 의료계하고 소방 당국의 입장 차이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양측의 입장을 좀 조율해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이 진짜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아요. 소방이든 병원이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를 해소를 해줘야 돼요. 이 환자는 너네 병원이 최종적으로 치료를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받아서 CPR이라도 해. 일단 받아서 CT라도 찍어. 그 다음에 안 되면 이 환자 최종 치료 병원으로 전원하는 건 우리가 책임질게.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무작정 병원에 응급실은 환자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받아라고 하면은 법적인 혹은 이제 환자를 치료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문적인 부담은 다 병원이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이제 작업과 병행해서 환자 수용 의무를 부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의 경우에는 소방이 이송할 때 환자를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대로 환자를 이송했다면 소방청이 이 구급대원 징계하면 안 돼요. 혹은 환자가 국민신문고에 구급대원 징계해달라고 민원을 냈어도 구급대원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또는 구급대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송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빴다. 그래서 혹시라도 소송을 당했다 하면은 그 소송에 대응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나 의료진이나 다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외국에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많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대책 자체만 놓고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 대책대로만 하면은 응급실 필요가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대책을 발표하고 그 뒤에 제대로 시행하는지를 이제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만한 사람들은 당사자인 환자들일 텐데 이미 그걸 겪은 환자들은 이미 돌아가시거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은 결국에는 정부가 대신해야 됩니다. 구급차에서 이제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되지 못하고
또 병원에 도착하더라도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 사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일이 나뿐만 아니라 또 나의 가족, 친구, 이웃들의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이 하루빨리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유야무야 넘어갈까봐 그게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필요한 대책들이 표류를 끝내고 응급의료 시스템이 얼른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시간 넘게 다리 수술을 못 받아서 결국엔 다리를 잘라내야 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에 응한 유일한 이유가 자녀가 둘인데 우리 애들은 나중에 그런 일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바람을 정부랑 의료계, 소방당국 모두가 다 귀담아 듣고 정말 다음 세대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